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오후, 남자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로 스며들었고, 이제는 결혼이란 단어가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릴 계획을 세우며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형 전화 좀 받을게. 그가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형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5분 남짓 이어진 통화가 끝나자마자 제가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곧 어머님 생신이신 거야? 다음 달 초에 엄마 생신인데 우리 집은 모든 행사를 형수님이 알아서 진두지휘하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결혼하면 그런 부분은 자기도 엄청 편할 거야. 형수님이 진두지휘한다는 말에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형수님이 진두지휘를 하다니? 우리 집에서는 형수님이 대장이거든.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꼼짝 못해. 그 정도야? 남친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부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근데 형수님이 워낙 똑똑하고 현명하다 보니까 다들 별다른 불만은 없어. 특히나 부모님이 형수님을 엄청 예뻐하시거든. 어디서 그런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냐면서 진짜 많이 예뻐하셔. 진짜 그 정도란 말이야?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묻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남친이 눈을 반짝이며 형수님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부모님 소원이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였거든. 근데 우리 둘 다 중위권 대학을 나왔잖아. 그래서 형수님을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 그럼 형수님이 서울대 나오신 거야? 맞아. 그것도 서울대 공대 출신이라 외국교 회사에서도 아주 잘 나가거든. 한마디로 형수님은 부모님의 자랑이야. 그러다 보니 온 가족이 형수님한테 모든 걸 맞출 정도라니까. 하지만 남친의 굳은 신뢰와는 달리 제 입장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제가 찬밥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물밀듯 밀려왔거든요. 잠시 우울한 생각에 잠겨있던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남친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전에도 엄마 생신날 식당 나보고 예약하라고 전화한 거야. 식당 홈페이지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거기 예약하라고 하네. 아, 그런 것도 일일이 형수님이 관리하는 거야? 형수님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모든 검증을 거쳐서 진짜 괜찮은 식당인지 확인하고 알려주거든.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만족했던 적이 없었어. 거기다 형수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아버지가 병원 가시는 걸 엄청 싫어하시거든. 근데 형수님이 서울대 병원에 건강검진을 미리 예약해놨다고 무조건 가야 한다고 했다는데 알았다고 하셨다잖아. 우리 집에서 형수님 말은 곧 법이라니까. 그럼 그동안 건강검진을 안 하셨던 거야?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대충대충 하는 정도였다 보니까 형수님이 걱정된다고 예약하신 모양이야. 그래서 엄마 생신날 밥값은 내가 내기로 한 거야. 우리 형수님 진짜 대단하지? 아, 그렇긴 하네. 대단하시다. 어색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한동안 남친은 형수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형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 말이죠. 그러던 중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잖아. 그럼 나도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친구도 결혼 전에 시어머님 생신날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했다고 했거든. 그냥 지나치게 좀 그런 것 같은데? 자기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형수님한테 물어본다고 잠깐 기다리래. 그로부터 30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엄마. 아, 그래요?
아니에요. 들어보니 형수님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우리 가윤이가 얼마나 속이 깊은데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통화를 마치자마자 남친이 미안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형수님한테 물어본 모양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굳이 참석할 필요 있겠냐고 했다네. 근데 들어보니 우리가 결혼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줘. 그렇긴 하지.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서운한 감정이 가슴 한편에 스며들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의 형수님이 저를 견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자마자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엄마가 성큼성큼 다가와 물었어요. 오늘 정우 만나고 온 거 아니야? 맞아. 정우 씨 만나고 왔어. 근데 왜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어? 혹시 니들 싸웠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걸 무슨 감정이라고 해야 할까? 왠지 소외감이 든다고 해야 할까? 소외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그 집에서는 정우 씨네 형수님이 대장이라고 하더라고. 대장? 들어보니 모든 결정을 형수님이 한다는 것 같아. 하긴 맏며느리가 그런 결정을 하는 집도 있긴 하지. 근데 그게 왜 소외감이 든다는 거야? 정우 씨 형수님이 서울대 나와서 회사도 엄청 좋은 회사 다니나 봐. 근데 그에 비해 나는 대학도 그저 그런 대학 나왔고 회사도 그냥 그런 회사 다니고 있잖아. 제가 다시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건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속 편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 모든 게 나보다 월등하다 보니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것도 들고 그래. 그렇다고 정우랑 결혼 안 할 거야?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좋게 좋게 생각해.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모습에 제가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곧 있으면 어머님 생신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거든? 양가에 인사를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참석할 필요 있을까? 그건 그렇지만 전에 소희는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무조건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했잖아. 그게 생각나서 말 꺼냈거든. 그랬더니 참석하래? 아니, 어머님이 정우씨 형수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모양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굳이 참석할 필요 있겠냐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참석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말이야. 틀린 말도 아니구만. 그게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아니, 내가 먼저 말을 꺼낸 건데 딱 잘라서 거절하는 게 조금 그렇잖아. 결혼하게 되면 나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할까봐 걱정도 되고 조금 심란하더라고. 엄마가 살아보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해. 특히나 시댁 일은 누가 도맡아서 진두지휘하면 오히려 속 편할 수도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불현듯 반박하고 싶어졌습니다. 큰엄마가 맨날 진두지휘해서 다들 불만 많았잖아. 그거야 큰엄마는 조금 특이해서 그랬던 거고. 정우씨 형수님도 특이하면 나중에 엄청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 가윤아, 너무 예민하게 굴어도 피곤하기 마련인 거야. 우선 그 집에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분위기 파악하고 다시 얘기하자. 정우만 놓고 봤을 때는 이상한 집은 아닌 것 같거든. 제 우려와는 달리 엄마가 대놓고 남자친구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제가 너무 예민하다는 생각을 한 채 남자친구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말처럼 남자친구가 워낙 좋은 사람이다 보니 그런 문제로 이별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 집은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후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참으로 다정한 편이었습니다. 혹시나 인기 많은 카페 같은 곳을 가게 되면 케이크나 빵 같은 것을 엄마께 가져다 드리라며 따로 포장해서 건네곤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지역 특산품도 잊지 않고 사왔는데 출장이 잦은 편이다 보니 종류도 가지각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서서히 남자친구의 자상함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아빠를 떠올리게 했는데요. 아빠도 퇴근할 때면 빵이나 치킨, 쿠키 같은 것을 자주 사오곤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지만 엄마는 그런 남자친구를 참 많이 아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그의 형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세련되고 영리해 보였어요. 그의 부모님이 그녀를 바라볼 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으니 또다시 약간의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집에서 그녀의 말은 곧 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식사를 하던 중 그의 어머니가 제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는데 그녀가 그 음식을 곧장 치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먹던 젓가락으로 그러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내가 또 깜빡했구나. 그의 어머니가 민망한 표정을 짓고 계셨지만 그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서더니 젓가락을 가져와서 그의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주실 거면 새 젓가락으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고맙구나. 내가 깜빡하고 실수한 거니까 이해해 주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식사 이후에도 그녀의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믹스커피 드시는 거예요? 어? 그게 오늘은 한 잔도 안 마셨거든. 당뇨 전 단계라 조심하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녹차 드릴게요. 녹차는 영 입맛에 안 맞던데. 그의 아버지가 말끝을 흐렸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허브티를 우려서 건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그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게 내가 믹스커피 마시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우리 맏며느리 없으면 집안이 안 돌아간다니까. 똑똑한 며느리가 챙겨줘서 감사한 줄 알아. 그렇지. 우리 맏며느리가 똑똑하긴 하지. 두 분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셨는데요. 온 가족이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 그녀의 말을 쫓고 있다는 생각마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느낌이 엄습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비 형님이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거기다 예비 시댁 가족들이 하나같이 예비 형님의 말을 따르다 보니 어느새 저도 그 분위기에 자연스레 물들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까지 하게 됐는데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어땠어? 다행히 좋은 분들 같아. 그래? 형님이 대장인 것 같긴 하지. 그러게. 대장이 확실한 것 같긴 하더라. 안사돈이 아주 꼼짝을 못하더라고. 아까 안사돈이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 맏며느리가 손을 잡으니까 바로 입을 다물더라니까. 그랬어? 난 몰랐는데. 안사돈이 맏며느리 자랑을 한마디 했나? 맏며느리가 급히 안사돈 손을 꽉 잡더라니까. 보니까 집안에 대장이 맞긴 한데 사람이 눈치도 빠르고 배려심도 많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더라. 내가 볼 땐 네가 인복이 있는 거야. 그런 형님 만나기 어디 쉬운 줄 알아? 거기다 사돈 두 분도 점잖으신 게 인상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 그날 별다른 대화가 오간 것도 아니었지만 엄마는 시댁 가족들 칭찬을 연이어했습니다. 걱정할 거 전혀 없어 보여. 그래도 형님이 너무 독단적이지 않을까 여전히 걱정이 돼. 형님이 말투가 조금 차가워서 그렇지 절대 나쁜 사람 아니니까 걱정할 거 없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 무엇보다도 눈이 선해. 눈이 선한 사람 치고 나쁜 사람 못 봤거든. 엄마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 거야? 엄마 관상도 보고 그런 거였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면 선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 있겠더라고. 암튼 형님이 보통 야무진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잘하고 살 생각해. 괜히 차별이다 뭐다 하면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엄마는 대체 누구 편인 거야? 누구 편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기 질투에 눈이 멀다 보면 그보다 한심한 게 없기 마련인 거야. 그러니까 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그 말이야.
알았어. 노력해볼게. 그 이후로도 엄마는 시시때때로 형님에게 잘하라는 말을 꺼내곤 했는데요. 형님이 어른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우리는 결혼을 했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형님이 다 알아서 하다 보니 불편할 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소외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을 했지만 그냥 형님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며 지내다 보니 저도 묻어내져 갔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둘째야, 추석 연휴 때 일찍 올 거지? 일찍이요? 저도 모르게 대묻고 말았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연휴가 시작되면 친정부터 갔다가 추석 명절 전날 아침 시댁에 가서 음식 만드는 것을 도울까 싶었거든요. 엄마와 저 단둘이다 보니 저 없이 엄마 혼자 명절을 지낼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님 물음에 친정에 먼저 들렀다 가겠다고 말하려다 말았는데요. 엄마가 신신당부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좋은 분들이니까 시부모님이랑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할 생각해. 괜히 말대꾸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 말이야.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문제가 많아 보였다면 당연히 참지 말라고 했겠지만 그런 분들 아니니까 그냥 말 잘 들을 생각하라 그 말이야. 엄마의 그 당부가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기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럼 언제쯤 가면 될까요? 연휴 시작하자마자 바로 오도록 해라. 이것저것 준비할 거 많으니까. 어머님, 그럼 형님도 그날 오는 거예요?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지만 시어머님의 대답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애는 그날부터 친정에 가야 해서 명절 전날 아침에 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네가 일찍 와서 일을 도와야 할 거 아니니. 함께 마트도 가고 시장도 가야 하니까 빨리 오도록 해. 할 일이 태산이니까 말이야. 아, 네. 전화를 끊고 씁쓸한 마음이 가득해졌는데요. 형님과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명절을 혼자 보낼 엄마 생각에 순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도 딱히 내색하지 않았고 엄마를 미리 찾아갔어요. 엄마, 명절 연휴 내내 시댁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번 명절은 엄마 혼자 제사 음식 해야겠네. 요즘은 제사 음식 많이 맞춘다고 하던데 그냥 주문할까? 됐어. 많이 할 것도 아닌데 혼자 슬슬 하면 되지. 아빠가 내가 한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사서 하면 서운해할 거야. 그래도 엄마 혼자 하면 힘들 것 같아서 그렇지. 글쎄 괜찮다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넌 시댁에서 잘할 생각이나 해. 괜히 잘못해서 엄마 욕먹게 하지 말고. 그동안 제사 음식 많이 해봐서 그건 자신 있는 걸 뭐. 그럼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곧장 올 테니까 아빠 낙골당은 꼭 같이 가자. 됐어. 이번에는 엄마 혼자 다녀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무슨 소리야. 낙골당이라도 같이 가야지. 차례 지내고 성묘 가는 집도 많은데 며느리가 결혼 후 첫 명절에 친정 간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형님은 연휴 시작하자마자 친정에 가 있다가 전날 아침에 온다고 했단 말이야. 나는 명절 당일날 차례까지 지내고 친정 가겠다고 하는데 설마 가지 말라고 하겠어? 설령 안 사돈이 친정에 가라고 해도 그냥 괜찮다고 성묘 다녀올 생각해. 그래야 엄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거기다 너만 먼저 와서 거들라고 했다고 해서 불만 가득한 얼굴 하고 있지 말고 엄마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 갖지 말라고 한 거 잊지 마. 그런 마음 가져봐야 좋을 거 하나 없어. 엄마가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기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딸 가진 죄인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휴 때 시댁에 가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을 따라 마트와 시장을 바쁘게 오갔지만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열심히 시어머님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형님과 아주버님을 제외한 가족들과 열심히 재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웬일인지 시어머님이 몹시 바빠 보였습니다. 빨리빨리 서둘러야 해. 시간 없어. 네, 어머님. 온 가족이 군소리 없이 준비를 마쳐갈 무렵이었어요. 얼마 후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봤더니 형님과 아주버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화들짝 놀란 채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명절 전날에 온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친정은 음식을 간단하게 하다 보니 별로 할 일도 없다고 부모님이 얼른 가보라고 해서요. 그래도 더 있다 오지 그랬니? 아니에요. 할머니도 얼른 가보라고 성하셔서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참 고맙구나. 시어머님이 형님 손을 덥석 잡은 채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도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곧 시어머님이 등을 돌려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우는 가윤이 데리고 얼른 처가에 가도록 해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놀란 채 눈을 크게 뜨고 있었더니 시어머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집이 아들만 둘이니까 큰애가 서로 교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거든. 여전히 어리둥절해져 있자 이번에는 형님이 나섰어요. 동서, 얼른 챙겨서 가봐. 장보고 손질하느라 수고 많았어. 그치만 음식 해야 하는걸요? 음식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동서는 장보고 재료 손질하는 것까지였고 이제 음식은 우리 몫이거든. 저는 어머님 따라다니기만 했고 한 게 별로 없는데 음식은 할 게 많은걸요. 사돈 어르신 혼자 계실 텐데 동서가 가서 도와드려야지. 얼른 가봐. 형님, 저 진짜 괜찮아요. 우리가 괜찮지 않아서 그래. 전에 우리 엄마도 외할머니랑 단둘이 제사 음식 만들고 하셨는데 결혼하면서 외할머니 혼자 하시게 됐을 때 우리 할머니가 많이 배려해 주셨다고 했거든. 그리고 나도 그런 할머니랑 엄마 밑에서 자랐다 보니 그냥 동서 마음이 이해가 됐던 것뿐이야. 나도 음식 엄청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봐. 참, 이건 우리 엄마가 사돈 어르신께 드리는 선물 세트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준비한 선물 세트니까 사돈 어르신께 잘 가져다 드려. 형님 말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도 거들었습니다. 작은애야, 이건 우리가 준비한 선물 세트니까 가지고 가렴.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을 것도 많다. 가족인데 당연한 걸 가지고 뭔 감동이야. 사부인 혼자 계실 텐데 얼른 가봐라. 차례 지내고 낙골당에 가서 박가사돈한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인사도 꼭 드리고 오고. 동서, 얼른 가. 바통 터치 완료. 형님 말에 눈물을 흘리다 웃음이 터져 나왔는데요. 시댁 가족들도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내내 눈물뿐만 아니라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모양이야.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분들이 어딨겠어? 내 친구는 시어머니가 차례 지내고도 신하이 기다렸다 가라고 난리라고 했거든. 그것 때문에 허구한 날 남편이랑 싸운다고 했는데 난 완전 복 받은 거지. 장모님 혼자 계신데 당연한 거지. 설마 우리 가족을 무지막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 농담 삼아 묻는 말에 얼굴을 붉힌 채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 난 어머님이 형님은 음식 안 시키고 나만 부른 줄 알았거든. 거기다 형님이 모든 걸 다 통제만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았어. 처음에는 자기가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했어. 근데 거기에 아무런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따라줘서 가족 모두 고맙다고 했어. 진짜 그랬어? 형수님이 자기 참 착하고 순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했거든.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
만약 자기가 집안 상황도 살피지 않고 내내 불만만 털어놨다면 우리 집 분위기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거야.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을 살피고 노력했기에 지금처럼 될 수 있었던 거지. 결국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덕분 아니겠어? 남편 말에 다시 한번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는데요. 순간 엄마가 항상 말하던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댁 가족들의 배려로 저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형님이 참 대단했던 것이 제가 미대를 나왔는데 디자인 관련 궁금한 것을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벌 좋은 형님이 그렇지 못한 동서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우리 형님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득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형님을 보며 저 또한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전 시댁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시부모님 앞에서 제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제 칭찬을 아낌없이 하는 형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댁 가족들이 또 있을까 싶어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